박완서 작가는 아들을 잃은 참척의 고통을 기록한 산문집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을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신, 당신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습니다. 그는 이해 못할 고통을 안겨준 하늘이 원망스러워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느님을 원망하며 물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을 잃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부모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을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내 자식이 왜 죽어야 했느냐고. 정부와 나아가 이 사회가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음이라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내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이 사회가 이 부모들의 요구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7월 셋째 주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최규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은영입니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 40여 명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한 40여 킬로 된다고 하죠. 네. 이 땡볕에. 학생들이 지금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로서는 죽은 친구들의 부모님들이죠. 죽은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세월호 특별법, 그러니까 4.16 특별법이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이 요구사항을 지금 국회가 지금 안 받아주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관철하려고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식 농성을 학생들이 지지하기 위해서 걸어간 거예요? 네, 그분들 걸어서 계신 데까지? 예, 걸어서 갔죠. 그 먼 거리를. 네, 대단하네요. 사실 이 학생들이 되게 마음의 상처가 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학생들이 모처럼 웃었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의 그 속마음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죽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의미에서. 학생들이 오히려 좀 더 홀가분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걸 이거로써 네. 조금이나마 좀 덜지 않았나. 근데 이 학생들 가는 길에 가는 곳곳마다 시민들이 나와서요. 막 이렇게 플래카드, 또 언제 또 플래카드를 준비했는지 응원을 해주시군요. 예, 응원을 하고 뭐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나왔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네.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유치원생, 뭐 이게 나이 연령 구분 없이 네. 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네네. 또 삼성 농성하다가 또 네. 와서 또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엄마들이 많이 나왔던데 네. 환영하러 엄마들이 하나같이 다 환영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학생들 보기만 해도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니까. 하여튼 우리 학생들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네. 대견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에도 청소년, 16살 청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네. 예,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청소년, 이 16살 아들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갖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목은 이렇습니다. 등심 안심 육회 등갈비 16살 아들과 보낸 사흘. 야, 상당히 고기가 궁금하네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이 제목만 읽어도 지금 뭐 잇몸이 네. 만개했습니다. 고기. 오늘 저녁에 이거 하나, 이 중에 하나라도 먹고 싶네요. 7월 13일에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과 만난 사는 이야기고요. 네. 허성갑 시민 기자님이 써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은 서울행 고속버스 맨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잘 가라고 손을 흔드는 내게 아들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읽던 책에 시선을 고정할 뿐이었다. 처음으로 16살 아들과 단둘이서 지낸 2박 3일은
서울행 버스가 출발하면서 막을 내렸다. 피치 못할 사유로 자의반 타의반 기러기 아빠로 살아온 세월이 벌써 2년 반. 지난 6월 수험생인 딸과 방학을 맞은 16살 아들은 아내와 함께 2년 만에 한국에 왔다. 가족이 한 나라에 있다지만 우리 가족은 주말에나 한 번씩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직장이 있는 경북 구미에서 생활을 했고 딸이 대입학원을 다녀야 하는 처지라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서울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아들이 내가 있는 구미로 온 것은 고3 스트레스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누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아들과 단둘이서만 며칠을 지낸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부자지간이라지만 서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까닭이리라. 최근 구미 인근에 문을 연 글램핑장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다. 글램핑장은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장이다. 여기 어때? 근사해 보이지 않니? 여기서 하룻밤 묵을까? 아들은 간단 명료하게 답했다. 네,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왜 거기서 자요? 아들이 야외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잠시 잊었다. 첫 번째 계획부터 실패다. 둘만의 첫 번째 식사는 평소 나 혼자 즐겨 찾던 파스타집으로 정했다. 아들에게 메뉴를 보여주자 아들은 파스타가 아닌 스테이크를 먹겠단다. 아들은 육류를 좋아했고 나는 면류를 좋아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아들의 식성을 파악한 이후로 식사 메뉴는 고기로 고정됐다. 등심, 안심, 육회, 등갈비. 느끼했지만 까다로운 아들의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 첫째 날 밤, 하나뿐인 싱글 침대를 아들에게 양보하고 난 침대 아래 바닥에 이부자리를 깔았다. 키우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을 뿐 늘 적막했던 집에 아들과 함께 있으니 푸근함이 느껴진다. 그런데 다음 날 밤에는 아들이 침대가 아닌 바닥에 있는 내 이부자리에서 뭉구적거렸다. 아들을 침대로 올려보내고 각자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아들이 바닥을 선호한 이유는 아들이 떠난 뒤에나 알 수 있었다. 시원하게 자라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까슬까슬한 침대용 패드가 싫었던 모양이다. 내가 깔고 잔 부드러운 촉감의 일반 패드가 좋았던 것. 그런데도 아들은 내가 서먹해서 잠자리를 바꾸자는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두 번째 배려도 실패다. 둘째 날 아침, 아들에게 스테이크를 구워 먹이고 난 밥을 먹었다. 우린 말없이 식사를 했다. 식사 후 영화를 보기로 했다. 18세 이상 관람가 영화 외에는 볼만한 영화가 없다. 아들은 미성년자이지만 보호자와 동반하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매했다. 영화 시간에 맞춰 빠듯하게 영화관에 도착했다. 매표소 직원이 아들을 보더니 미성년자는 관람 불가란다. 보호자 동반인데도 안 되느냐고 항의해봤지만 거듭 퇴짜를 맞았다. 할 일 없이 발길을 되돌렸다. 세 번째 계획 역시 실패다. 점심은 유명한 한우 식당에서 등심을 먹었다. 역시 우린 말없이 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지인들과 가까운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기로 했다. 아들이 골프를 하진 않지만 더운 지역에서 살다 온 아들에게 한국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었다. 아들도 기꺼이 동의했다. 골프장에 도착해서 티샷을 하려는 순간 주인이 제지한다. 이 골프장은 갤러리 입장 불가란다. 멀리서 온 아들이라고 사정해봤지만 소용이 없다. 결국 아들은 클럽하우스에 홀로 앉아 책을 봐야 했다. 네 번째 계획도 실패. 낮에 실패한 영화 관람을 저녁에 다시 시도했다. 나는 전 연령대 관람 가능한 SF 영화를 택했다. 아들에게 실감나는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돈을 좀 더 주고
3D 상영관 표를 끊었다. 3시간 가까운 러닝타임이었지만 나는 나름대로 재미있게 봤다. 영화를 보고 난 아들의 소감은 시큰둥했다. 각본에 짜임새 없이 화려한 시각 효과만을 강조한 영화는 유치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아들은 성장했다. 더구나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커 얼마 전에 안경을 처음 맞춘 아들이 3D 영화를 보는 것은 무척 불편했던 모양이다. 3D 영화 관람 역시 실패다. 셋째 날 아침, 아들이 꼭 보고 싶었던 영화가 상영되는 곳으로 향했다. 상영을 마감한 지 이미 오래된 영화였지만 전국에서 오직 한 곳의 영화관에서 앙코르 상영을 했던 것. 나는 아들을 태우고 비 내리는 고속도로를 2시간 달려 청주의 한 영화관에 도착했다. 아들이 워낙 좋아하는 영화인지라 아들은 몰입해서 관람했다. 청주에서 아들을 서울행 버스에 태워보내고 나는 다시 2시간을 달려 구미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했던 2박 3일 일정 중 유일하게 성공한 스케줄이라 안도했다. 아들은 나와 함께 지냈던 2박 3일 내내 말이 없었다. 무엇을 물어봐도 단답형으로만 답하는 아들. 나는 아들과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아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아내와 함께 아들을 미대에 보내야 할지 고민을 해왔다. 하지만 나는 아들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녀석이 미대 진학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마도 이것이 2박 3일 동안 얻은 수학 중 가장 큰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 아버지와 대화가 거의 없었다. 아들이 나와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관계를 봐왔기 때문 아닐까? 일종의 거울 효과 말이다. 다음 주에는 아들과 좀 더 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기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시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아들과 나누는 대화가 더 깊어지길 기대해 본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그러기 아빠 생활도 힘든데 이 모처럼 며칠을 함께 보낸 아들과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야 되네. 네. 제가 지금 이 실패라는 말이 몇 개 5번인가 나왔어요. 그죠? 네 번째 계획도 실패, 그 다음에 3D 영화도 실패. 네. 처음 실패가 캠핑 할래 실패. 네. 그 다음에 그 침대에서 자라 배려한 것도 배려도 실패. 알고 보니 실패. 그다음에 영화 보러 갔더니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서 실패. 골프장 가서 실패. 3D 영화 관람도 안경이 불편해서 실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북 구미에서 충북 청주까지 가서 영화를 아들이 진짜 유일하게 좋아하는, 성공. 아들이 진짜 좋아하는 영화를 2시간을 가서 왕복 4시간을 가서 보여준 것. 요거 하나 성공. 그러게요. 그리고 힘드네요, 진짜. 청주에서 아들과 헤어질 때 이 글에서는 맨 서두에 나와 있는데 아들이 눈길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책만 보고 있고 아빠는 밖에서 이제 창가에서 아들하고 눈 마주치면 인사라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마음도 왜 그랬니? 좀 야속하게 인사라도 좀 잘해주시 그랬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읽으면서 문득 이 아들이 아빠와 보낸 사흘 해가지고 아들의 시각으로 바꿔서요? 다시 한번 이 사흘을 다시 재조명해보는 글이 나오면 어떨까? 재밌겠는데요? 아들도 아마 좀 비슷하게 아빠랑 서먹서먹했다. 혹시 또 아들도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나름 맞춰주려고 했지만 네네네.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들 입장에서는 글이 딱 한 줄로 끝날 것 같아요. 재미없었다. 재미없었다. 참 냉혹하네요. 그죠? 아니 지금 너무 무신경해. 좀 이렇게 좀 웃어주고 말이야. 좀 그러게. 고기 맛있네요 이런 얘기라도 좀 하지. 그러게 고기를 이렇게 연속으로 아들 취향에 맞춰서 메뉴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고기를 많이 드셨는데. 그것도 흐지부지한 고기들이 아니에요. 등심, 안심, 육회, 등갈비까지. 흐지부지한 고기가 아니래. 힘 잔뜩 들어간 고기. 자,
참 이렇게 아들과 이게 서먹서먹하게 보낸 그래서 좀 가슴이 참 먹먹했을 네. 우리 허성갑 씨와 전화 통화로 그간의 일들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성갑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네. 지금 뭐 하다가 전화를 받으셨나요? 회사 근무 시간이고요. 네. 그래요? 예, 오. 잠깐 나와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먼저 어떻게 해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 네네. 글에 따른 피치 못할 사연이 있었다는데 그 사연 좀 간략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2007년에 베트남 저희 회사 현지 법인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베트남으로 이사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한 5년 정도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그랬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들어오게 됐고 아내와 가족들은 베트남에 남아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예, 그래서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기러기 아빠 생활 참 많이 힘드시죠?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은 뭔가요? 일장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장이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일단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뭐 일단 어려운 점은 뭐 네. 남자 혼자서 이제 살림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게 네. 뭐 쉽지 않은 점일 거고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뭐 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적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이제 50 가까이 나이가 돼가는데요. 네. 지금까지 부모님 밑에서 아니면은 아내와 가족들과 같이 항상 함께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서 뭐 온전히 혼자서 생활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네.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오.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독립 생활을 처음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처음이죠.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혼자서 생활할 때 뭐가 제일 신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쇼핑을 제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쇼핑의 자유. 예.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산다든지 뭐 가구를 살 때도 네. 어려서는 부모님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는 아내의 의견에 거의 제가 그냥 따라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거를 뭐 가격을 떠나가지고 제 취향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자유를 얻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 중년의 이준호 기자님 눈빛이 너무 지금 부러워 죽겠다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공감하십니까? 네, 저도 되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참. 저희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막 이런 생활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닌 점도 있군요. 예, 아닌 점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네. 외롭고 네. 쓸쓸한 게 그렇죠. 맞고요. 지금 그렇죠. 이번에 들어오신 게 2년 만에 들어오셨다고. 예, 제가 주로 이제 베트남 쪽으로 출장을 가거나 가족들을 보러 명절에 나갔었고요. 네. 가족들이 반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지금 2년 만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아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네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아빠랑 잘 놀고 잘 이야기도 했나요? 물론 그랬죠.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네. 뭐 저하고 아주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할까, 날이 없어졌다고 할까 그렇게 네. 좀 변했죠.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렇군요. 나이가 지금 사춘기 딱 그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춘기인 것도 있고 네네. 아마 네. 뭐 성격이 기본적으로 내향적인 성격을 저를 닮아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내성적이구나. 그 예. 글에 보면 네. 아들이 나와의 대화를 어려워하는 것은 나와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봐왔기 때문 아닐까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아버님과의 관계가 어땠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희 세대의 아버지들은 네네. 대부분 좀 가부장적이고 네. 이런 좀 유교적인 사상에서 이제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저뿐만 아니고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버지와 별로 말이 없고 그렇죠. 뭐 네. 어려운 관계고 네.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네. 제 아버지랑은 별로 대화가 없고 네. 만나 뵈도 이렇게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자님은
면 요리 좋아하시는데 막 아들 취향 식성에 맞춰서 고기도 뭐 먹으러 가자고 하시고 그리고 영화도 막 골라서 같이 보러 가자고 하시고 나름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화 보러 청주까지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예. 제가 지금 구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애가 이제 그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매니아 정도로 좋아하는데, 네네. 예.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는 그 영화를 제대로 보질 못했나 봐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영화관에서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이미 상영이 대부분 상영을 끝났고, 이제 네. 앙코르 상영을 전국에서 뭐 한두 군데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딱 짐작이 되는데 그 기사 본문에 그 아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그림의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레리꼬 엘사, 엘사 공주 나오는. 예, 맞습니다. 그 영화를 그렇게 재밌게 봤다는 거였군요.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청주까지 찾아가서 한 2시간 운전을 해서 가서 같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오죠. 허 기자님도 재밌게 보셨어요? 겨울왕국? 저는 뭐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네. 아들이 좋아하는 영화라서 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저기 그림을 저희 나간 기사에 그 아드님이 네. 그린 그림을 이렇게 같이 내주셨잖아요. 네네. 그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따로 배운 거는 아닌가요? 전혀 가르치지 않았고요. 어이구. 혼자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길 곧잘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둘 다 미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들이 제가 엄마 아빠 이제 닮았네. 송유회사에서 일을 하지만은 전에는 이제 광고 계통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림을 이제 취미로 하는 거는 좋지만 네. 이거를 자기 취미를 직업으로 하는 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집사람도 그렇고 아들이 이제 그림 쪽을 전공을 하는 거는 좀 반대를 했어요, 내심. 예. 그래서 이제 기사에 제가 그런 글을 썼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네. 자기 스스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림은 취미로만 하겠다고. 기대 반 실망 반이기도 하고 좀 안 좋아하기도 하고 좀 복합적인 심정입니다. 근데 네. 그쪽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뭐 본인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아들하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정말 그림이 좋으면 그쪽을 전공해도 좋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미술학원에 한번 다녀보고 네. 한 2달 다녀보고 너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아빠 저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취미로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모의 강압은 절대로 아니고요. 네. 다행이네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네. 또 부모님 두 분이 다 미술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뭐 누구보다 그쪽 분야를 네. 다 잘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 글에 보면 다음 주에는 아들과 좀 더 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기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네네. 이 글을 쓰신 지 시간이 좀 돼가지고 아들하고 한 번 더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차 여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네. 실패하신 건 아니죠?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어땠나요? 기차가 그 V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협곡 열차예요. 그래서 그 강원도에서 출발하거나 경상도 북단에서 출발하는 열차고요. 맞아요. 예, 뭐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네. 아주 그 경치도 좋고 기차가 이쁘장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네. 그 소수서원하고 부석사 들려가지고 편의점에서 하룻밤 자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협곡열차를 타고 왕복 여행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네, 아들도 뭐 만족했고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고 그거에 대한 기사도 제가 이제 2탄으로 지금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기사로 나가야 될 얘기를 이렇게 먼저 제가 스포일러로 먼저 얘기를 했네. 근데 아들하고 이야기는 좀 많이 하셨어요, 기차에서?
뭐 이번에도 얘기는 많이 못했고요. 첫 번에 저랑 3일 지냈을 때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워졌고 좀 친숙해졌고요. 네. 그때보다는 뭐 대화를 하는 시간이나 양이 좀 늘긴 했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네네. 예. 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주말에만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고3이라서 이제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아예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아내하고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네. 예. 그래서 한 1년에서 3년 정도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아마 더 해외에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따님하고 아버님이 같이 지내시고 네네. 아들하고 엄마가 같이 해외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아이고, 당분간은 또 같이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님도 이제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다니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뭐 아무래도 그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뜻대로 된다면 아마 새 집 살림을 진짜 그렇겠네요. 딸하고 아버지하고 엄마 아들하고 아이고 참 언제 한번 온 가족이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살겠습니까 이거. 예, 뭐 적어도 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아들하고 참 소중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가요? 이제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아들과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제가 요번에 쓴 기사를 뭐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네. 친구들한테도 이제 좀 보여주면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지금 진행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을 너는 왜 손님처럼 그렇게 대하냐 그러죠. 이거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주말이 되면 또 만날 텐데 네. 그때는 여러분들의 조언대로 친구처럼 한번 다가서 보려고. 그러면 손님처럼 대하셨다는 건 인정하신 건가요? 인정하죠. 손님이죠. 이거 등심안심 육회 등갈비 손님이죠 이거. 그러니까 다음에는 육회나 등갈비보다 그냥 삼겹살이나 곱창 같은 거 드시는 걸로. 네, 안 그래도 이번 여행에서 채식 위주로, 또 분식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 게 더 친근하게 느껴졌었나 봐요. 친근해서라기보다는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앵겔지수를 낮춰보려고. 그렇죠. 이제 지금 새 집 살림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아끼셔야죠. 아이고, 그렇군요. 네, 허성각 기자님. 네네. 예, 하여튼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아들과의 대화가 좀 더 계속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네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격 시사 타치 생활 감성 수다쇼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를 듣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허성갑 시민기자님께는 이름을 새긴 예쁜 컵을 드립니다. 말씀 참 잘하시네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네, 굉장히 유쾌해지네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아들하고도 참 이야기를 재밌게 하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또 이제 아들하고 또 달라요. 또 일반인들하고. 이때는 사춘기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저도 그렇고 뭐 이준호 기자님도 뭐 어린 시절 떠올려 보면 이때는 주변에서 뭐 무슨 얘기를 하든 잘 안 들어요. 자기 혼자만의 어떤 그 감정과 이런 게 최우선이기 거기에 때문에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되게 귀찮아요. 맞아요. 귀찮게 흥미도 들리고, 없고. 흥미도 없고. 근데 좀 가능성을 본 게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까 관계가 친했다고 하고 또 이 허성기 기자님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또 때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서로가 근데 되는 것도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좀 이따 아들이 또 다시 또 해외로 떠나잖아. 그러면 또 이제 못 만나는 기간이 또 좀 길어지면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죠? 이 시기를 그런데, 또 이렇게 보는 그렇겠다. 시간이 근데 이제 있어서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 시간이 있었고 네네네. 이 추억이 남아 있고 이때 얘기를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들은 또 그만큼 더 크니까 사춘기도 좀 지나고 그리고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아버지를 또 그리워하는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게 네. 좀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네. 네. 뭐 이렇게 좀 저기 뭐 좀 서먹한 맞아요. 그래도 적어도 어디를 가든 아들이 네네. 어디선가 만약에 등심이나 안심을 보면 아버지가 떠오를 거야 아마. 육회 등갈비 이런 걸 보면서. 베트남에 그런 게 있나요? 육회 등갈비. 베트남도 먹을 거는 풍부하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그쪽 동남아시아 쪽이 네. 물산이 아주 풍부하잖아요. 가보고 갑자기 싶네요. 쌀국수 먹고 싶네요. 네. 자, 아버지와 사춘기를 겪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이 아들 얘기는 참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요즘은 다들 걱정을 해요. 특히나 이제 친구 중에 제 네네. 친구에도 아들 둘이다 그러면 되게 첫 반응이 네. 한숨. 왜 그렇죠? 야, 너 힘들어서 어떻게 가니?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딸 둘이면 금메달, 네. 아들 둘이면 목메달. 네. 메달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 키우기 힘들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 부모들의 정서인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들 키우기 힘든 게 아빠가 더 힘들어할까요? 엄마가 더 힘들어할까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엄마가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좀 더 힘들대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도. 근데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읽어보니까 네. 그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놨던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들은 네. 남자하고 여자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딸은요 네. 감정을 공유하며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데 아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아들이 딸과 달라서가 아니라 네네. 여자와 달라서랍니다. 그 나이의 차이가 아니라 예. 성별이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사고하고 의사소통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여자와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인 엄마가 남자인 아들을 키우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힘든 점이었군요. 아유 어려워. 네. 근데 저는 이게 딱 이 문구가 딱 와닿더라고요. 이 기사 내용이. 왜 그러냐면 사실 어른들 성인들도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우리 그거 뭐라고 하죠? 뭐 화성 남자, 화성 금성 네. 여자란가? 남자하고 여자는 참 달라요. 서로 다른 존재야. 네. 특히 대화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네. 이렇게 이 대화의 목적 자체가 다르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보통은 네. 제가 크게 느낀 두 가지는 하나는 남자는 얘기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할 때요. 네. 하지만 여자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네. 뭐 결론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이런 거 짜증나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게 짜증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남자는 그러면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꾸 이렇게 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게 그래서 있고. 싸움으로 번지는군요. 두 번째는 남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요. 네. 여자는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네. 여자들의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집 엄마가 그랬다는 거 아니요. 뭐 거기 누구네 딸은 뭐 이렇고 저쩌고 하고 그런 식의 대화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내가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거는 껌이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좀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남녀의 대화의 목적 차이 이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전 체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이제 이렇게 대화도 그렇고요. 네. 행동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여자들이 좀 되게 야무지고 네. 남자들은 좀 이렇게 덜렁덜렁 되잖아요. 네, 좀 그런 면 있죠. 저도 지금 회사 생활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회사 업무도 그래요. 여자들은 되게 꼼꼼히 챙기는데 네. 남자들은 대략 그냥 이런 거 좀 그냥 넘어가 이런 게 좀 많아요. 물론 모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사람은 대체로 좀 그렇다는 네, 겁니다. 네.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좀 다른데 다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뭔가 말을 하면 네. 너 이러하면 이러하잖아 하면은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거나 어떤 이런 노력은 있는데 네. 사춘기 아들이면 좀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냥 안 그래도 엄마랑은, 네. 여자와 남자로서의 다른 점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어른인 남자는 말을 하면은 그걸 이제 수용이라도 하는데 네. 이제 아들인 남자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냥 엄마는 말이 안 통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죠.
사실상 외계인이나 외국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 외계인을 키우는 거죠. 그 시기에는 사춘기 시기에는 외계인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엄마가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마음을 비우고 쟤는 외계인이다. 외계인이니까 내가 좀 이해를 해야겠다. 아니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사실 외계인이 만약 진짜 외계인이 있다고 치면 내가 그렇게 소통 안 되는 것 때문에 열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빵상 아줌마 불러야겠네. 빵상.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비우고 대하면 서로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사춘기 아들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덤씨입니다. 네, 오늘 덤씨 찾느라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골라온 시라서 저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를 읽을지. 궁금해요. 이번 주는 어떤 시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깃발 아래 보인다. 농촌 기러기 아빠 3구도 보이고 개방산 자락 작은 한이 배추밭 함께 지게질하던 병렬이도 보이고 늘 25도 소주 한 병 붉게 달아오른 남용이도 보인다. 잘 지냈는가? 잘 있었는가? 가진포 홍구장님도 보이고 양지말 서기장님도 보이고 혼자 사는 명래 아빠도 영농 후계자 만선 엄마 하며 짜그락짜그락 감자밭 김 매던 명씨 할머니까지 그 옆 애기업은 종수 쳐도 보인다. 마을회관 뒷집 젊은 두 내외도 보이고 교통대란 시민들 짜증 고통 한국경제 큰 손실 불법 집회 엄단 시위 주동자 색출하라 색출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건물도 보이고 불호령도 보이고 사이사이 무너져 내리는 눈발도 보이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장일 시인이 쓴 시고요. 농민 총궐기 대회장에서 투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제목을 좀 들으니까 좀 이해가 좀 더 잘 되네요. 중간에 뭐 교통대란, 뭐 불법 집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농민 총궐기 대회 그 집회 현장에서 쓰신 시네요. 저는 아무래도 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25도씨 소주가 먼저 딱 귀에 남네요. 요즘은 25도씨 소주가 없잖아요. 16도까지 내려갔나? 25도씨가 아니고 그러면 섭씨 25도. 25도. 제가 25도로 데워 먹어야 돼. 요즘 말이 자꾸 계속 삐져나와요. 이상한 말이. 25도 소주면 요즘 그 담금술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그런 좀 독한 술이 좀 있고 요즘은 다 20도 이하로 내려갔죠. 다. 요즘 소주 같지가 않아요. 이 시는 바우솔 출판사에서 나왔죠. 2008년에 나온 밭에 서다라는 시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김장희 시인은 농부입니다. 귀농을 하신 농부 시인이고요. 바우솔 출판사의 사장님이십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집이 참 재밌어요. 바우솔 도서출판 바우솔은 서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 없습니다. 책이 필요한 분은 번거롭더라도 직접 연락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매하셨어요, 최규하 씨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이분을 한번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쓰고 만든 시집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흔히 볼 수는 없는 시집이군요. 네. 농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시를 써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기 시집을 만드신 거예요. 그 중에 바우솔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좀 토속적이네요. 네. 근데 시집 뭐 디자인이라는 거 이런 거 깔끔해요. 잘 하셨어요. 이 시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 대구에서 저의 고향 대구. 저희 고향 대구에서 굳이 이렇게 고향을 밝힙니까?
대구가 지금 1년 중에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그렇지. 데프리카라는 말도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대구랑 아프리카를 섞어가지고 그만큼 대구가 맞네. 느낌 와닿네요. 근데 이 더운 날 그 농민들이 지금 대구에서 농성을 하고 계세요.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왜 농성을 하고 계신가 하니 한중 FTA 때문이에요. 한중 FTA 협상을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14일부터 시작해서 5일간의 일정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먹고 자고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요즘 뭐 다른 이슈들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중 FTA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도. 그런데 제가 중부지방에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 마른 장마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사 청탁을 하려고 저희 농민 시민 기자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가뭄도 참 문제고 이제 뭐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좀 요즘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힘드실 텐데 그런 거 뭐 글로 한번 써주실 수 있겠느냐 했더니 지금 그게 문제냐고. 가뭄이야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비 한 번 오면 괜찮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한중 FTA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결정짓는 중요한.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중국산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수입 품목을 늘리고 관세까지 이제 없애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뭐 그거를 대가로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그 자동차 공업이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또 시장 개방을 요구를 하겠죠.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문제다. 그거 되면 뭐 그동안 FTA가 여러 나라랑 이루어지고 했지만 그거 되면 이제 뭐 농민들은 다 죽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좀 그 관련해서 기사들도 찾아보고 하니까 좀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제 가뭄이라든가 이거보다 정말 완전히 이분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시집에서 이 시가 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농민분들이 대구에 그 협상하는데 앞에 가서 농성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시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거기 가서 농성을 하는지. 여기도 기러기 아빠가 나오네요. 기러기 아빠 3구. 배추밭에서 함께 지게질하던 병렬이 늘 소주 한 병 붉게 달아 있었던 남용이, 홍구장님, 서기장, 혼자 사는 명리 아빠, 만선이 엄마, 명씨 할머니, 애기여분 종수처.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분들. 이렇게 그냥 착하고 평범하게 농사지면서 사는 이 이웃들이 대구까지 가서 이 뜨거운데 그 농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뭐 희한한 말도 만들어냈죠. 전문 시위꾼 뭐 이런 말도 만들어내면서 막 이런 것들에게 덧칠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생존의 문제 정말 뭐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거야 뭐 나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을 좀 우리가 나라가 좀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제가 참 심각한 게 이 90년대부터 이제 이 농수산물 개방, 수입 개방하고 뭐 FTA 이런 얘기 이제 막 시작하면서 농민들 시위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정치권에서 농민들을 의식해서 뭐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나는 뭐 농민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하고 립서비스로라도 하고 뭐 농산물 개방을 막겠다 뭐 농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말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아예 안 합니다. 요즘은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공산품을 먹고 살아야 된다. 정치인들도 농업을 지키겠다는 말도 역시나 잘 안 해요. 이제는. 이게 시대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저는 이것도 돈 위주의 생각인 것 같아요. 무조건 팔아서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쌀 팔고 뭐 농산물 팔아서 먹지 않아도 그 차 더 많이 팔고 반도체 더 많이 팔아서 그 돈으로 사 먹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서 농촌이 무너지고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면 뭐가 되느냐? 도시에 가난한 값싼 노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지어서 쌀 팔아먹고 뭐 고추 팔아먹고 이러던 사람들이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값싸고 기술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맞아요. 농사짓는 기술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되고 공장으로 유입되면 그만큼 비정규직화 이런 노동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러나 저러나 뭐 마트에 보면은 뭐
뭐 FTA 되면 나라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니 뭐 망하지도 않고 뭐 농산물도 뭐 꽤 외국 것도 먹어보니까 좀 괜찮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산업 논리로 따져도 이거는 엄청난 또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참 오늘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나라의 경제 얘기하고 남자 여자의 차이부터 해서 외계인 얘기까지 하고 참 우리가 오늘 되게 폭넓은 얘기를 했죠. 예,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자, 청취자 퀴즈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는 2년 반째 이것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엄마와 자녀는 유학을 위해 외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에 혼자 남아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 아빠를 가리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 비둘기 아빠, 2. 갈매기 아빠, 3. 뻐꾸기 아빠, 4. 꾸러기 아빠, 5. 기러기 아빠. 페이스북과 카톡 메시지를 통해 응모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은 검색창에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카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청취자 퀴즈에 응모해주신 분 중 2분을 추첨해서 책 또는 연극 관람권 2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은 오마이북에서 펴낸 나는 시민 기자다고요. 연극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에서 공연 중인 관객 모독입니다. 정답을 남기실 때 둘 중 어떤 상품을 받고 싶으신지 꼭 남겨주시고요. 많이 응모해주세요.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는 어떻게 됐죠?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 정답은 자기소개서와 소설을 더해 만든 신조어 4번 자소설이었습니다. 정답을 남겨주신 분은 저희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에 독립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셨던 송지한님이 남겨주셨습니다. 3분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웃을 일이 많은 사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소설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송지한님 외에도 사이다 승승장구 제 친구들만 봐도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면서 저희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신 송지희 님도 계셨습니다. 저희 응원글 항상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응원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이야기가 뭘까 좀 못 들으신 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가 이 스펙 쌓기에 청춘을 다 날려버리는 청년들의 고충 이야기였었죠. 네. 두 분 다 송지아님, 송지희님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남매인 줄 알았어요. 송지희. 네. 두 분은 아무 연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두 분 모두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적극 공감을 한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도 두 분 모두 잘 극복하시고 좋은 길을 열어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또 뿌듯하기도 했어요. 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한겨레 신문이 매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코너를 싣고 있습니다. 이 코너를 읽어보면요.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과 그 부모가 쓴 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빠지지 않는 말이 있더군요. 뭐냐면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만져보고 싶다. 지금 무뚝뚝한 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겁니다. 오늘 아들을 꼭 한번 안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수다쇼 사이다 7월 셋째 주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하, 이은영,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